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의 힘은 좀 빠져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에 이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도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겠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한화그룹주들 전반이 폭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HLB 역시도 간암 신약에 대한 미국 FDA 승인이 불발됐다는 소식에 그룹주들 전반적인 하락세를 피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동성 속에서 우리가 수익의 기회를 어떻게 찾아봐야 할지 예병군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항상 우리 시장에서 어떤 힌트들을 가져가야 하는지 또 단기로, 중장기로 나누어서 힌트를 주고 계시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현재 시장 상황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 시장의 모습, 엇갈리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양 전환을 했습니다. 0.03%의 약세에서 현재 또 한 번 상승폭을 키워주면서 0.14%의 강세까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61%의 하락세 보여주면서 720선 부근에서 거래 이어갑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만이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개인의 매도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이 또 장 초반과 약간 분위기를 달리하려나 싶은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힌트를 잡아갈 수 있을까요? 앞서 앵커님이 얘기하셨다시피 HLB 그룹주하고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제 대규모 유증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에 영향을 좀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침에 그 이제 HLB 그룹주들의 모습,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모습을 보면서 느낀 건 딱 하나예요. 아직은 우리 증시가 거래 대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튼튼하기보다는 단기적인 흐름, 즉 단타를 쫓아가는 이제 그 매매 방식을 취하는 그런 분들이 아직은 되게 많이 계시구나 이렇게 지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타 시장이 활발해지니까 다른 시장 어떤 상대적으로 다른 시장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장이 아침에는 전반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단타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이제 좀 성공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이런 쪽의 종목군들의 흐름이 다시 약세를 보이면서 특히 HLB는 다시 하한가로 이제 내려오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또 중장기적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또 몰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 대한민국 증시를 확고부동하게 상향 쪽으로 베팅하고 계시는 분, 즉 중장기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이 많지는 않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아마 아직도 시장에 남아있는 잔존해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불확실성 해소는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참고하시면서 너무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지금은 불확실성 해소 구간에서의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유효하다. 그것이 오히려 시장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식을 대응의 영역이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은 어디까지나 예측의 영역입니다. 그 예측의 영역에서 보면 계단식 상승이에요. 그러다가 폭포수 하락을 맞이합니다. 오늘같이 시작 자체를 하한가로 출발한다거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시작 자체를 마이너스 13%선에서 출발한다거나 이러면 이건 대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예측해야 되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런 부분은 조금 경영상에 좀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이것은 사실은 주가가 좀 떨어진 상황에서의 유증 발표는 언제든지 주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유상증자 발표는 기업의 이익을 너무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늘 가지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반등이 내일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
조금은 무리 있는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당분간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주가가 시장의 어떤 실망감 그리고 기업의 어떤 약간의 어떤 좋지 못한 이미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추가적인 하락이 저는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 좀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증시의 힘이 아직 그리 탄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또 단기적인 흐름으로 돈이 오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는 이미 시작이 좀 됐으니까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이어가시는 것은 어떨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직접 발품을 팔며 얻은 지식들 또 경제지와 공시를 분석하면서 얻어낸 인사이트들을 저희 방송을 통해 전해주고 계십니다. 또 그러한 내용들은 주가 상승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주실 내용도 같이 기대해봐도 될까요? 예, 여전히 뭐 실전에 이제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도 이게 실전에 적용 안 되면 그렇죠. 이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결과적으로는 실전에 적용해서 수익을 보고자 하는 것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강의가 단순 강의로 끝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떤 증시와 관련된 시험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도지형, 뭐 볼린저 밴드,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꼭 차트상의 어떤 기술적 분석, 명칭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굳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실전으로 적용됐을 때 미래의 주가를 어떻게 예측하고 방향성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한 그것이 관건이라고 보여지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서 오늘도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오늘 아침에 급락을 보면서 좀 느낀 게 있어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단식으로 올라가다가 폭포수 하락을 했는데 이것이 대응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면 이건 잘못된 얘기예요. 충분히 주가가 올랐을 때 이건 대비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 단타를 치러 들어갔으면 10% 이상의 하락을 바로 급락을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경우인데 그렇게 급락을 받아버리면 이 대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주식을 너무 고점에서 따라붙는 행위, 즉 고점에서 따라붙어서 제가 그렇잖아요. 고점에서 따라붙어서 어차피 수익은 1%, 2%. 불안하니까 1, 2%. 뭐 많으면 4, 5%입니다. 그죠? 이걸 보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이래 13%의 하락을 맞으면 심리상으로 굉장히 흔들려요. 그럴 거면 바로 이런 종목을 하느냐는 얘기지. 바닥권 영역에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유리하지 않나. 그런데 거꾸로 하고 있어요.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주식은 여기서 사면 단타를 쳐요. 바닥이 더 밑바닥이 있을 것으로 착각을 하고 단타를 칩니다. 근데 여기서 거꾸로 여기서 중장기 투자를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죠.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주식을 뭔가 어딘가에서부터 잘못 배운 겁니다. 이 점을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식은 철저하게 대응의 영역이 아니고 예측의 영역이에요. 예측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세상이 오니 이런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뭐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게 뭐 마찬가지예요.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게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것,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 네가 좋아하는 음식, 그것들, 네가 좋아하는 게임, 그리고 네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모두 주식의 소재가 될 수 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이 네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미리 잡는 것.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이 앞으로 이런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이 미래의 향방, 미래의 방향성, 미래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주식의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걸 마치 기술적으로 풀어나가 버리면 늘상 당하게 돼 있어요. 꼭 이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실전 강의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시중은행 골드뱅킹 잔액 1조 눈앞에 있다. 자, 이 기사가 있었어요. 이 기사가 있었는데 주요 시중은행의 골드뱅킹 잔액이 자 1조 자산을 넘어갔다. 뭐 때문에? 왜 갑자기 1조가 넘어갔어요? 많이 샀어요? 아니요. 금값이 올랐어요. 골드 가격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골드 가격이 오른 이유는요. 자, 골드바 품귀 현상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왜? 지금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 때문에 관세 전쟁 이 우려 때문에 뭐가 안전자산으로 즉 돈의 큰 흐름이 안전자산으로 옮겨가고 안전자산. 그러니까 이렇게 돈의 흐름은 팽팽하게 이렇게 맞춰지다가요. 어느 쪽으로 기울면 이리 물이 흘러가듯이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그죠? 또 이쪽으로 그 가장 먼저 떨어진 물이 가장 수익을 크게 보겠지. 그죠? 그런 식의 돈의 흐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느냐 요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사로 인해서 지금 볼 수 있는 게 자, 한국금거래소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가면 거래량도 증가합니다. 그죠? 그 거래량도 증가하는데 자, 요 종목이 뭐냐? IT센이에요. 요거 한번 설명드렸어요. 한국금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 아, 이거 언제 설명했어요? 저는 한국금거래소 이거 언제 설명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2월 13일 날이죠. 그때도 2월 13일 날 금값 1년 새 44% 뜀박질하다는 기사를 잡아오면서 내년에는 4,000불까지 지금 3,000불이잖아요. 그죠? 내년에는 4,000불까지 오를 수도 있다. 자, 요 얘기를 짚어드리면서 그때 차트 모양이 이러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차트 모양은요. 쭉 올라갔죠. 그때가 2월 요게 2월 13일이잖아요. 그죠? 2월 13일이면 요 정도 돼요. 이게 1월 23일이니까 2월 13일 요 정도 됩니다. 다시 치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신문은 늘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가 한 번으로 그냥 그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쪽이 몰릴 수 있는 이쪽에 어떤 주가가 좋아질 수 있는 흐름이 생기면 그게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옛날 그 배터리 한참 산업 좋을 때는요. 배터리 이게 그전에 뜨문뜨문 나오다가 계속 막 연일 배터리 신문이 배터리 얘기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뭐 얘기밖에 없어요? 지금은 방산 얘기가 줄을 잡습니다. 경제신문. 그죠? 방산 얘기는 근데 그전엔 띄엄띄엄 있었어요. 그럼 그전에 띄엄띄엄 있을 때 이걸 잡아야 돼. 그죠? 배터리도 마찬가지였고. 금거래소, 금 얘기도 지금 띄엄띄엄 있어요. 근데 주가는 지금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2월 28일 신고가를 한번 찍었네요. 그죠? 우리가 이게 2월 13일 날 경제지에서 이제 2월 13일 방송에 이걸 들고 나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바닥권 영역이 있어요. 그 이게 뭐야? 결과적으로 보면 신문은 늘 정답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신문을 어떻게 분석합니까? 왜 분석을 못해요? 처음에는 분석이 잘 안 돼요. 처음에 꼼꼼하게 읽을 정도 가려고 보다 보면 신문 하나 갖고 하루 종일 씨름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신문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때부터는 매지가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거? 중요 내용만 탁탁 보여요.
그것만 눈에 띄어요. 그리고 주가하고 연동되는 것만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엔 별의별 게 다 중요해 보입니다. 오만 다 중요해 보여요. 중요 안 한 기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자꾸 읽다가 연습을 해보시다 보면 요거는 돈이 되는 정보다, 요거는 돈이 안 되는 정보다가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신문 계속 보세요. 그래야 이런 내용들을 잡아내야 신고가 종목들을 잡아냅니다. 아시겠죠? 뭐 52주 신고가는 아니에요. 52주 신고가는 아닙니다. 최근에 고가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신문이 정답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확고부동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확고부동하게. 그죠? 자, 그 다음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근거가 있어. 알테오젠이 어제 이제 10% 급락을 했죠. 10% 넘게 급락을 했어요. 근데 알테오젠이 왜 급락했는지를 찾아보면 급락의 사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급락의 이유 보이지 않아요. 어제 신문 아무리 찾아봤어요. 급락의 이유가 보이지 않아요. 왜 10% 이상이나 빠졌지? 안 보입니다. 그 경우는 대다수 뭐다? 차익 실현.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거예요. 이건 보통 차익 실현 매물들은 1에서 2일 사이에 다 소화가 됩니다. 이미 차익 실현하겠다고 마음먹은 단기 성향이나 중단기 성향의 매물은 1, 2일 사이에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제, 오늘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요, 그다음부터는 중장기 사람들만 남아있잖아요. 그럼 주가가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그때부터. 더 이상 밑으로 빠지진 않아요. 흐르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어요. 매수세가 강하게 붙지 않으면. 근데 이게 매수세가 그럼 강하게 붙을 것이냐, 안 붙을 것이냐에 대한 판단에서 뭐가 중요하냐? 그게 매수 타이밍이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냐? 자, 이건 보유자의 영역 아니냐? 보유자의 영역이죠. 근데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접근해봐도 될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겠죠. 근데 보통은 차익 실현 매물은 1, 2일 만에 다 나온다고 얘기를 했고, 자, 그러면 자, 이게 오를 만한 근거가 없으면 뭐가 된다고? 주가는 이렇게 올랐다가 급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찔찔찔찔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뭐가 없을 때? 급등의 사유가, 즉 다시 올라야 될 명확한 사유가 없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제약바이오 업황이 다시 오를 만한 명확한 사유가 없는 업황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죠? 그렇다는 것은 고민해봐야 돼. 이제 오늘쯤 아니면 월요일쯤 한번 들어가 볼까에 대한 고민에 대한 해답을 어디서 찾아내야 되느냐. 알테오젠 특허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AZ의 1.9조 약 2조 1,900억 1,900억이죠. 아니다. 1.9조 1조 9천억이죠. 1조 9천억의 기술 수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뭐냐? 키트루다에 대한 얘기예요. 이 알테오젠은 바이오시밀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바이오시밀러가 뭐예요? 제약인데 복제약을 말하는 거예요. 복제약. 근데 이제 우리가 황반변성이라고 얘기하죠. 황반변성. 이게 황반변성이 되면 실명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보통 당뇨 환자들이나 이런 곳에서 황반변성이 많이 나와요. 이게 황반변성이 그러니까 치료제가 없으면 이게 결국은 실명의 위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황반변성으로 실명 가신 분을 주변에 본 적도 있어요. 한쪽 눈이 완전 실명됐어. 그분은 한쪽 눈으로 사는 거예요.
물론 외관상으로는 표시는 없죠. 근데 앞이 하나 안 보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눈을 한쪽만 딱 감고 이렇게 앞을 봐보세요. 사물의 인식이 똑바로 되나? 이게 똑같은 거예요. 눈이 한쪽이 아예 안 보인다는 얘기야. 이게 황반변성이 그만큼 무서운 거니까 미리 예방하는 치료제가 굉장히 많겠죠. 그게 지금 굉장히 시장 규모 자체가 큰 거예요. 눈을 잃고는 뭐 아무리 좋은 차가 있으면 뭐합니까? 눈 읽으면 운전을 못 하는데. 눈을 잃고는 뭘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주식이 아무리 좋은 게 있으면 내가 매수 매도를 할 수가 없는데. 음성으로 해야 돼요. 그죠? 증권사에 전화해서 음성. 근데 차트도 못 봐. 아무것도 못 봐. 그 이제 뭐 볼 수가 없어. 그럼 눈이 없으면, 그러니까 눈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눈은 항상 있으니까 소중함을 모르죠. 그러니까, 근데 안과병원에서 딱 겁을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눈을 한번 딱 감아보세요.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 황반변성 치료제,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깨닫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기사가 나왔죠. 황반변성 치료제에 대한 알테오젠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급락이 나왔을 때 오히려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소화가 된다. 하루 내지는 이틀 만에 소화가 된다. 그럼 이게 오늘의 매수 타이밍이냐? 매수 타이밍이죠. 왜? 올라갈 소재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바이오 업황에 대한 얘기가 업황에 대한 성장성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 회사 제품의 어떤 시장 규모 자체가 크다는 걸 충분히 직감할 수 있잖아요. 왜? 황반변성. 얘기 지금 설명드렸으니까. 자, 그래서 어제 급락이 나왔어요. 이렇게 확대해 보면 여기에 이제 급락 나온 거예요. 급락 나왔는데 여기서 살 수 있느냐는, 자, 차트상으로 봐도, 자, 지금 고점대에서 2번 밀렸어요. 그죠? 그리고 저점대, 즉 저점대까지는, 자, 여기 항상 저점대 부근에서 다시 올라왔죠. 그러니까 지금은 박스권으로 보이는 듯 그렇게 보여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올라가는 차트예요. 이건 차트는 어디까지나 뭐? 참고용이에요.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의 가격선을 어떻게 결정할 거에 대한 참고용으로 잡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분명히 있죠. 37만 3천 원인데 37만 원 선이면, 그 이하 선이면 이 앞에 기사를 참고하더라도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고점 종목들의 어떤 주의할 점 하나는 손절선을 자꾸 후퇴시키면 안 돼요. 손절을 내가 정했으면 그 손절선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안 그러고 손절선을 계속 후퇴시키잖아요. 손실이 눈더미처럼 커져버리면, 눈덩이처럼 커져 굴러서 커져버리면 그때는 손절이 불가합니다. 근데 그럴 종목은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여기에 1조 9천억이나 되는, 이 회사가 1조 9천억에 대한 기술을 수출한다. 그다음에 이제 기술 수출 있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마일스톤도 있을 거고, 인센티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 그런 관점에서 봐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더 급락이 나올 주식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락이 나왔을 때 내가 손절을 해야 될 것인가, 혹은 내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 것인가, 혹은 내가 여기서 신규 매수를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이 될 거예요. 그 판단의 근거는 철저하게 인문학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계속 어떤 수치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 수치적으로 접근하면 늘 당합니다. 그 수치에 당하고 수치의 공포에 당하게 돼 있어요. 이건 뭐다? 인문학적으로 반드시 접근하셔야 돼요. 인문학적으로 이게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는 명확한 근거들을 찾으면 사야 돼요. 그게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게 추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절대 손절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죠.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판단의 영역에서 어떤 내가 뭘 판단한다. 그 판단의 영역에서 내가 이거를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잖아,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죠? 완벽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럼 실수할 수 있다. 착각할 수 있다. 이 명제는 늘 성립하는 거예요. 그 명제의 성립에서 그 착각과 실수를 가장 크게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은 뭐다?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배워서 남 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배워서 남 안 줍니다. 본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 확신 본인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수량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어요. 확신이 없으면 많이 잡지를 못합니다. 확신이 없으면요. 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많이 잡았다가도 불안해지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공부해서 자기가 가진 확신은 분명히 수량으로 승부할 수 있습니다. 확고부동한 신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아집과 고집만 아니라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만한 역사적 배팅을 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뭐 그렇다고 지금 이 고점에서 알테오젠을 역사적 배팅하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저 역시 만약 이 고점에서 접근한다면 단기적 접근이에요. 단기적 접근입니다. 중장기적 관점은 절대 아니에요. 왜? 이미 10배 가까이가 올랐어요. 40만 원대가 넘어갔을 땐 10배 가까이가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가까이 10배가 나왔는데 여기서 더 간다? 20배 간다? 30배 간다? 그거는 꿈을 쫓아가는 얘기고. 그건 더 먼 미래 얘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알테오젠이 다국적 제약회사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다면 20배, 30배 오를 수 있지. 벌써 지금 알테오젠은 굉장히 버거운 구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올라가자니 시총이 너무 크고 그렇다고 빠질 만한 근거가 있냐? 그러기에도 지금 알테오젠의 어떤 기업 가치는 좋아지고 있고 애매모호한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죠? 누가 애매모호라고 얘기하니까 이걸 일본어로는 아리까리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불어로는 아리송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고 농담이에요. 이걸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자, 그래서 그런 점들 꼭 좀 참고해 보시면서 매매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뭐 하라고?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라고. 인문학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이걸 수치적으로 절대 접근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기사 볼게요. 변압기 일감 3년치 확보한 일진전기 2차 전지도 도전하고 있다. 자, 요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업행이 한참 잘 나갈 때 항상 나왔던 기사가 뭐였냐면 3년치 일감 확보 요 얘기 나왔어요. 그만큼 회사의 실적이 담보되어지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조선업황의 화랑일 때 나온 얘기예요. 이게 지금 변압기 일감 3년치 확보라는 것은
이 변압기 쪽, 그러니까 지금 어떤 우리가 전기 전기 저장 장치, 그죠? 대용량 전기 저장 장치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전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전력이 왜 중요해졌을까? 전력이. 자, 우리가 예전에 핵심 연료 이거는 화학 에너지였습니다. 케미칼, 화학 에너지. 뭐가 있어요? 화학 에너지 연료? 뭐 석유가 화학 에너지 대표적인 화학 에너지지. 석유로 해서 플라스틱을 만들고, 그죠?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옥사노이드, 뭐 그러면서 화학 케미스트리 종류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석유를 분류를 하면서 우리가 흔히 항공유, 그다음에 휘발유, 그러니까 가솔린, 그다음에 경유, 등유, 경유, 등유, 중유, 아스팔트, 피치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그걸 화학으로 해서 뭐 이런 뭐 모든 산업들에 많이 썼어요. 그죠? 화학 연료가 주였어요. 화학 연료. 가스도 화학 연료죠. 천연가스 화학 연료입니다. 화학 연료죠. 이것도 케미스트리 종류지. 화학 연료지. 자, 근데 지금 모든 게 바이오 연료로 넘어가죠. 화학에서 바이오 연료로 넘어가고 있어요. 바이오 연료가 뭐예요? 전기지 뭐. 그린 에너지. 풍력 전기잖아. 그죠? 태양광 전기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풍력, 태양광 다 전기잖아. 자, 혹시 앵커님 전기료 본인 내세요? 네, 제가 내요. 전기료가 작년에도 본인 냈어요? 네. 작년과 올해에 비해서 전기료가 좀 어때요? 좀 오른 느낌? 좀 오른 네. 느낌이죠. 쓴 거는 비슷한데 네. 좀 오른 느낌이죠, 그죠? 네. 맞아요. 실제로 전기료가 올랐어요. 전기료가 올랐고, 이 전기료가 오르기 시작하는 근거는 왜? 이유는 뭐냐? 전기가 왜 올라요? 물가가 오르면 따라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전기 수급이 많아진 거예요. 많아지니까 뭐가? 많아지니까 사용량이 늘어난 거죠. 자, 앵커님께 다시 여쭤봅니다. 집에 가면 그 전기 콘센트에 꼽혀 있는 것들이 있죠. 네. 기본적으로 딱 꼽혀 있는 것. 네. 냉장고 꼽혀 있을 거고. 그죠? 또 뭐가 꼽혀 있어요? 뭐 에어컨 이런 것도 꽂아는 놔요, 그냥. 꽂아 놓죠. 네, 전기장판도 꽂아놓고. 전기장판, 전열기 이제 꽂아 놓겠죠. 네. 왜냐하면 전열기를 이제 밤에 되면 추우니까 틀어야 되니까. 그쵸. 그죠? 네. 예전에 이걸 전부 도시가스로 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도시가스가 비싸니까 전기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열기 제품들이 거의 도시가스 쓰는 집조차도 전열 온풍기, 전열 난방기구들이 앱은 많아요. 쓰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 꽂을 거고,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기를 계속 쓰는 거야. 전기 사용량도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엄청나게 늘어났죠, 사실. 그 지금 이제 만약에 로봇 세상이 와요. 그리고 집에 앵커님 집에 로봇 청소기 한 대가 하루 종일 앵커님 집을 왔다 갔다 거립니다. 전기 써요, 안 써요? 쓰잖아요. 쓰죠. 그죠? 이렇게 바이오 연료의 소모량이 굉장히 늘어나. 즉 화학 연료에 의존하던 것이 바이오 연료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거기서 중요해진 게 뭐냐? 변압기 이런 것들이 중요해진 거예요. 그 일진 전기가 어떻게 돼요?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주가가 좋잖아요. 그죠?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지. 쭉 밑으로 쭉 늘려보니까 자, 우상향하고 있어. 근데 자, 이 강한 저항선이 있었어요. 이 강한 저항선. 요 강한 저항선이 있었어. 그죠?
요걸 뚫어냈어. 요게. 요 강한 저항선이 얼마냐? 2만 6천 원 부분입니다. 요 강한 저항선을 뚫어냈어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느냐면, 자, 잘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제 딱 올라올 때 팔고자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사고자 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빠졌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걸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만 남았어. 단기는 또 빠져나왔겠지. 장기만 남았겠지. 그죠? 또 그러다가 요래 딱 올라왔어. 또 극하니까 일진전기의 콘덴서 변압기 사업을 보고 또 장기 투자하는 사람만 남았어. 단기는 또 다 빠져나갔어. 힘이 안 생기네 하고 다 빠져나갔어. 또 여기까지 올라왔어. 또 어느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또 여기서 또 밀려. 또 단기하는 사람 다 빠졌어요. 장기하는 사람만 남았어. 그죠? 그리고 이걸 강하게 뚫어내는 거래량이 한번 수반이 됐어요. 강하게 뚫어내는 즉 장기 저항선은 2만 6천 원을 강하게 뚫어내는 거래량이 한번 수반이 됐죠. 그러면 여기에는 수많은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이 요 2만 6천 원 부근 여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딱 매수 대기를 하고 있는 거지. 왜? 저거를 단기로 갈 게 아니었네가 돼버린 근거가 어디 있다고?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변압기에 3년치 확보를 했는 데다가 2차 전지까지 도전한다니까. 2차 전지 업황이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 2차 전지는 이제 끝났다. 여기 두 명제를 갖고 놓고 한번 보자고요. 앵커님께 이런 심오한 질문을 던지더니. 자, 앵커님. 네. 2차 전지 업황은 끝났다. 돼? 네. 자, 이거 뭐 그거요. 밸런스 게임. 네. 2차 전지 업황은 끝났다. vs 네. 앞으로 2차 전지 업황은 다시 좋아질 것이다. 자, 이 두 가지. 제가 선택이에요. 네. 좋아지길 바란다. 좋아지길 바란다. 네. 좋아지길 바란다예요. 근데 정답은 좋아집니다. 오. 왜 좋아지느냐? 네. 배터리 산업이 끝난 거 아니냐? 중국으로부터 침해받은 거 아니냐? 끝났다.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보면 배터리 산업이요. 우리나라 지금 인터배터리 거기 이제 제가 견학을 갔다 왔잖아요. 배터리 산업이 이게 우리가 배터리 산업이 안 되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배터리 산업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자금을 쏟아붓고 굉장히 많은 인력을 쏟아붓고 굉장히 많은 R&D를 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의 종류도 수만 가지가 나와. 하이니켈, 그죠? 그 다음에 울트라 니켈, 그죠? 수만 가지 나와. 우리 지금 뭐 대표적인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NCM, NCA, 이게 삼원계 배터리, 그죠? 그 다음 장결정 배터리, 이제 미래 배터리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결정 배터리. 그다음에 이번에 가보니 반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그죠? 수만 가지. 자, 이게 내가 그냥 간단하게 읊은 거예요. 앞으로 미래로 가야 될 게 아직도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근데 그러면 이래 미래를 간다고 해서 수요가 그만큼 나오냐? 에이,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지. 지금 뭐해서 아까 전에 충분히 설명했잖아. 화학연료에서 뭘로 바뀐다 그랬어요? 바이오연료로 바뀐다고 했잖아. 자, 지금의 집에 돌아다니는 건 로봇 청소기. 그것도 로봇 청소기도 옛날에 비해 많이 비싸졌죠. 한 200만 원대 되잖아요. 그죠? 로봇 청소기. 자, 그건 이제 지 혼자 집에 삘삘 돌아다녀. 그죠? 그리고 지가 알아서 충전하고, 지가 가갖고 충전해갖고 다시 청소하고, 갔던 곳 다시 안 가요. 그죠? 물 청소까지 막 합니다.
그죠? 근데 직립보행이 가능하고 손가락이 자유자재인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했어요. 자, 그러면 이 퍼스널 휴머노이드용 로봇은 퍼스널용 휴머노이드 로봇은 자, 연료가 뭐예요? 2차 전지야. 2차 전지야, 2차 전지. 다시 로봇이, 즉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게 2차 전지가 아니라 울트라 니켈이 들어가는, 하이 니켈이 아닌 울트라 니켈이 들어가는 2차 전지 소재의 어떤 로봇이 뭐냐? 터미네이터 아니고요. 네, 휴머노이드. 그 로봇이 뭐냐? 2차 전지로 간다니까. 유비쿼터스 세상은 2차 전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들어갔을 때, 내가 들어가기 전부터 내가 일상의 루틴을 코딩 값으로 입력을 해놔요. 그러면 우리 앵커님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보일러가 켜집니다. 그죠? 그리고 불이 켜져요. 왜? 혼자 들어가기 무서우니까. 불이 켜져야지 혼자 들어가도 안 덜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방안 곳곳을 살펴보는 CCTV, 동작 감지 센서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왜? 사람의 침입의 흔적이 있나 없나 그걸 알아봐야 될 거예요. 그죠? 그게 유비쿼터스야. 거기에 로봇이 앵커님이 들어오기 전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요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 전에 청소는 끝났어. 로봇 청소기가. 이 모든 것은 2차 전지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이 모든 것은 통신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결국은 유비쿼터스 세상은 2차 전지와 통신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게 2차 전지 이제 끝났다라는 명제는 틀린 거예요. 앞으로 더더욱 많은 2차 전지가 들어가는, 2차 전지의 의미가 충전해서 쓴다는 거잖아. 그죠? 1차 전지가 아니잖아요. 충전해서 쓴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보더라도 2차 전지가 끝났다. 이거는 얼토당토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26,000원 부근에 매수 대기자가 엄청 몰려 있다. 즉 단기 매매에 대한 매수 대기자도 몰려 있다는 거예요. 매력적이면 그 가격대에 사람들이 확 몰려 있어요. 어떻게 빠질까? 안 빠져요. 아니 어떤 관점에서 보면 내가 너무나 사고 싶어하는 가격대까지 떨어져 주기를 사람들이 수도 없이 바라고 있을 거야. 제발 떨어져줘. 내가 요 구간만 오면 살 거야. 나는 요 구간만 오면 너를 겟할 거야. 라는 굉장히 갈구하는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주가가 어떻게 빠지냐고. 안 빠진다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항대가 됐던 곳은 장기적으로 지지대가 됩니다. 장기적인 저항대를 강하게 뚫어냈을 때 이 장기적인 저항대는 장기적인 지지대가 돼버려요. 그럼 일진전기의 지금 장기적 지지대는 어디가 될 수 있다? 26,000원 부근이 될 수 있다. 그 차트로 참고해가 딱 나오잖아. 답은 어디서 찾았어요? 인문학에서 찾은 거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쉬워.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겠다. 그 가격대 안 오면 난 매수 안 하고 기다려 봐야 되겠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효미시방 근접재산가로도 설명이 안 돼? 설명 딱 돼요. 일진전기 딱 이름 듣는 순간 효미시방 근접재산가 다 나와. 딱 나와. 지금은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단계니까 실전에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대입을 시켜봐야 돼요. 효용, 가치성, 미래성, 그죠? 시의성, 방향성, 근접성, 접근성,
재무 안정성, 그죠? 산업 안정성, 가격 안정성 다 대입을 해봐야 돼. 그게 연습이니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죠. 딱 보는 순간 얘는 효미시방 근접자산가를 그냥 통과시킬 수 있는 애다 없다 딱 나옵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계속 연습을 통해서 해봐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정답에 가까운 정답은 없어요. 정답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노력인 26,000원 부근이 매수선이라는 게 나옵니다. 어느 종목에? 일진전기. 그건 단기적이냐 중장기적이냐에 대한 해답도 이미 줍니다. 왜? 이게 단기적이에요. 장기적인 지지대. 이제 장기적인 저항대는 장기적인 지지대로 바뀌었는데 이게 단기적이야? 단기적 지지대예요? 내가 지금 단기적 지지대 얘기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장기적이지. 근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일감 3년치 확보했다. 그다음에 2차 전지 사업도 뛰어들었다. 명제까지 살펴봤다. 2차 전지 사업이 여기서 끝이 아니다. 살펴봤다. 그럼 답은 다 나온 거지. 충분히 이제 예측, 주가 내 마음대로 예측 가능해. 그래. 이제 내 마음대로 예측 가능한 거야. 이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된다. 그럼 주식이 너무나 쉬워집니다. 너무나 평온하게 됩니다. 변동성이 없는 종목. 일진전기도 한때 변동성이 아예 없었어요. 근데 변동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실적이 좋아지는 변동성이 생기기 시작해요. M&A도 변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는 안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옆으로 계속 가는 것들. 이러고 계속 가는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은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장기라고 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길어지다가 이거 확 급락을 맞을 수가 있어. 이러고 다 급락 맞는다. 왜? 계속 안 좋다 보면 뭘 해야 돼요? 회사가 돈이 없으면 뭐 해야 돼?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갑자기 대규모 유증한다니까 요거도 먹는 게 뭐야? 꼭 그 방법밖에 없었냐? 왜 주주들한테 그 책임을 떠넘기냐? 왜 그 방법밖에 없었느냐? 주가가 저렇게 좋고 산업이 좋으면 자체적으로 돈을 해결해야지. 그리고 채권도 있지 않느냐? 채권 발행하지 왜? 그러니까 요거도 먹고 있는 거예요. 회사가 얘기하잖아요. 답변은. 채권을 그만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더 어마무시하게 좋은 M&A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회사를 인수해 오겠다잖아. 그걸 위해서 유증하겠다잖아. 뭔지는 이제 기다려 봐야지.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게 요것만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2월 6일 날 했던 거예요. K참치 대항해 시대. 이게 그때 동원산업 얘기했어. 동원산업 얘기했는데 동원산업 그때 주가가 요랬어요. 2월 6일 날이에요. 이게 지금 2월 3일이니까 2월 6일 날이 한 요 정도 부근 될 거예요. 계속 올라왔지. 신문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신문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게 참치 얘기했을 거야. 기억 다 분명히 나십니다. 2월 6일 날 했어. 근데 신문은 계속 얘기해. 미국 참치에 지금 시장 점유율이 우리가 제일 높아. 그중에서 동원산업 1등이야. 이걸 신문이 얘기해 줬다니까. 주가가 지금 새로운 신고가를 가고 있잖아. 이걸 왜 몰라? 이 정답지를 왜 안 보십니까? 정말 답답하고 정말 애통합니다만 강의는 이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딱 끝!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